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상 칼럼 제 여섯 번째 편입니다. 자, 이번에도 송배전공학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송배전공학에서 다섯 번째 장 송전 특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 송전 특성은 뭐 송배전공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전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즉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의 송전선로의 거리에 따라서 그 특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송전단과 수전단의 전압과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5장 송전 특성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죠. 이 키워드를 보시면서 이건 뭐다라는 어떤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이 키워드 간에 상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보시기 전에 항상 이 부분을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을 알고 있는가,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말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보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정수회로, 분포정수회로, 송수전전력 계산식, 전력 원선도,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페란트 현상, 고유부하법, 송전용량 계수법, 송전용량, 송전용량 시일, 특성 임피던스, 단락시험, 무부하시험, 이런 것들이 이 장에서의 키워드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말로 설명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자, 집중정수회로 해서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즉 20km 미만의 어떤 송전선로에서 송전단과 수전단 간의 전압, 전류, 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여기 집중정수회로는 단거리 송전선로와 중거리 송전선로가 집중정수회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로에 선로 정수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RL, GC가. 자, 그런데 얘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통을 해석하게 되면, 계통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로 정수의 어떤 값들을, 전체적인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해가지고 가운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게 되면 상당히 쉽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집중정수 회로이고, 그 집중정수 회로에는 단거리 송전선로와 중거리 송전선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거리 송전선로에서의 송전단과 수전단 전압 간의 어떤 그 차이를 검토하는 수식이 있는데, 증명하는 수식이 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어떠한 제목들을 딱딱딱딱 붙여주고 그 안에 관련된 수식들을 넣어주게 되면 그냥 계산 문제 푸는 식으로 계속 증명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형태의 답안지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거리 송전선로에는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거 관계된 그림이라든지 증명 과정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EC, IC, IS, ES는 뭐냐면 계산 순서예요. EC란 송전단과 수전단, ES와 ER 사이에 그 분기에서 나가는 T점의 그 접속점의 전압을 EC라고 하고요. 그때 그 분기되는 그 선로로 흐르는 전류를 IC, 그 다음에 송전단, 전류, 송전단 전압 이렇게 돼 있고요. 파이형은 ECR, I, ES, ICS, IS. 그러니까 공통 부분인데 파형이니까 이 분기되는 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교재 그림을 보시면 제가 금방 이해가 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수전단 쪽에 가 있는 그 지점에서 흐르는 전류가 IC, 그 다음에 그 선로로 흐르는 전류가 I, 그 다음에 송전단의 전압이 ES, 그 다음에 ISC는 파형 회로 중에서 송전단에 가까운 그 분기점에서 흘러내려가는 전류를 ICS라고 하고요. 이거는 송전단의 전류입니다. 이런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교재를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 계산 순서를 먼저 외워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장거리 송전선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그 전파 정수에 대한 그 수식을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워낙에 길고 어렵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잘라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워낙에 긴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만 봐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공부할 게 별로 없어져요. 자, 요 정도 수준은요, 기술사에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은 버리지 말고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백지 한 장만 줘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훈련이 됩니다. 자,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 서지가 들어오면
그 서지가 진행을 하면서 그 선로나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자체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다. 뭐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특성 임피던스의 계략과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 뭐 가공과 케이블의 파동 임피던스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4단자 정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인데 앞에서 이 4단자 정수를 행렬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4단 정수라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서로 앞뒤에 있는 내용을 매칭을 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수전 전력 계산식, 뭐 지상 무효 전력을 정으로 기억하는 표현 방법. 요 수식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4단자식의 표현, 전류관에서 정리, 와이버스 값, 송전단 전력, 수전단 전력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력 원선도도 요 파트에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제 본 강의, 이런 강의를 몇 번 반복해서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계통의 전압이 떨어졌을 때 전압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뭐 요 부분도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압이 흔들릴 때 혹은 역률이 나빠질 때 무효 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해 줌으로써 일정한 값 이상으로 유지해 주는 어떤 그런 장치를 조상 설비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전동기나 발전기와 비슷하게 생긴 동기 발전기나 동기 전동기와 그 구조가 비슷하게 생긴 무효 전력 보상 장치를 동기 조상기라고 한다. 이거에 대한 원리와 부의곡선이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교재에 상당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정리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상 설비의 비교 9가지 항목.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의 내용인데 이런 표들을 외워두시면 나중에 답안지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표 자체는 잘 외워지질 않습니다. 이게 어떤 그 내용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 비교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암기를 해두시면 조상 설비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로의 충전장애에서 페널티, 그 다음에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뭐 제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발생 원인, 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생 원인, 뭐 원리, 단락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는 기법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송전 용량 계수법, 단거리 송전선로, 그 다음에 뭐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송전 용량 계산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송전선 송전 용량 결정 시 고려 사항, 그다음에 송전 용량의 계략 계산 방법 4가지. 자, 이것도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기 거와 시켜야 되겠죠. 자, 아까도 이거 봤지만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할 때 항상 이거 먼저 보시고, 뭐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빵이 되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얘가 송배전공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원 설비다라고 하면 여기는 항상 50% 이상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번에 뭐 기준 감리 기타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순수하게 기준이라든지 감리 쪽의 문제는 5%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집중정수 회로와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제가 다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이드북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카페 갖고 일로 옮긴 거예요. 타이핑하기 귀찮아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이 내용을 보시면 금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집중정수회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다. 이 중에서 어떤 문제는 우리가 정해놓은 서머리에서 그 내용을 잘 조합하면 답안지를 쓸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자, 장거리 송전선로는 굉장히 수식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최근 5년 동안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주변 동료분들한테 좀 물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보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4단 정수 앞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수식들을요, 행렬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 두 문제가 나왔네요. 최근 7년 동안에. 그 다음에 송수전 전력 계산식에서 뭐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송수전 전력 계산 수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좀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시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조합을 해서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력 원선도를 작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압 조정에 대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충전장애,
뭐 발전기의 단락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발전기가 여자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을 설명하여라. 뭐 이런 것들 봐줄 필요가 있고 자기 현상과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죠. 자기 여자 현상. 그다음에 초과학 송전선로에서 개통전압을 상징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개요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뭐 이건 뭐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이죠. 우리 교재는 없지만. 그 다음에 4번 페란테 현상의 정의 벡터도 특성을 설명하고 장거리 송전선로를 시충전할 시에 충전 용량을 설명하시오. 뭐 이것도 복합적인 문제인데 뭐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송전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용량 계수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송전 용량과 송전 전압 및 송전 거리와의 관계를 송전 용량 계수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 이제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죠.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5장에 뭐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머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형태로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촬영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모든 장들은요, 10에서, 아까 제가 15에서 20분 정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만 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론 강의처럼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12분간 제 5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짚어봤고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